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송선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서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거는 일단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에 따라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들의 수익 추정을 좀 하향하고요. 완성차의 신차 사이클이 이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신차 사이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글로벌 자동차의 2월달 판매는 거의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미국은 증가를 했지만은 중국과 유럽 쪽에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좀 부정적인 거는 3월부터 이게 중국을 넘어가고 유럽과 미국 쪽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월부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유가 하락도 신흥국 수요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시장의 성장률을 갖다가 하향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연간으로 1% 글로벌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4%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모든 시장에서 예상보다 그 시장 수요는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만 국한됐을 경우는 지분법 이익 감소만 반영을 하면 됐었는데 현재로는 글로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가 동반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하락도 신흥국 수요와 외화 환산 손실 쪽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30%, 기아자동차는 20% 정도의 추정치를 하향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현대자동차 18%, 기아자동차 15%의 감소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수요 자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각자 도생을 하는 국면이고요. 당연히 현대자동차도 신차 출시를 통해서 이제 이걸 만회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한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신차를 갖다가 본다면은 작년에 그랜저 나온 이후에 올해 1분기에 GV80, 2분기에 3월 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판매는 2분기이기 때문에 G80, 그다음에 아반떼 신차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투싼, 산타페, GV70 이 순서대로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아자동차 쪽에서는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이 신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델들은 순차적으로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계속 시차를 두고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타 시장 쪽에서는 인도 쪽에서 크레타와 카니발 쪽이 신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상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은 현대기아의 글로벌 점유율은 작년 대비 약간 올라가는 정도 수준에서 방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차 사이클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제너시스 라인업이고요. 1월 달에 나온 제너시스 GV80이 이제 글로벌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 2만 대 이상의 지금 시장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한 4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G80도 신형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팔렸을 때는 G80이 6만 대 정도 팔렸던 모델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5만 대 정도까지 판매가 회복되면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너시스 라인업 자체는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믹스 개선에 효과적이고요. 기아자동차에서 주목할 모델들은 중형 SUV 사이클입니다. 3월 달에 신형 소렌토 투입되고요. 8월 달에 카니발, 그리고 11월 달에 스포티지가 출시가 됩니다. 이 세 개 모델만으로도 작년 글로벌 판매의 20% 이상을 갖다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차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SUV는 뭐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인도 쪽에서도 작년 8월부터 생산한 셀토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구형 카니발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나오는 신차의 대부분이 럭셔리급이거나 중형 SUV급이기 때문에 믹스 개선에 당연히 기여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신차 비중도 높아짐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다. 물론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갈 계제는 좀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인센티브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ASP 같은 경우도 믹스 개선과 환율 효과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SP 상승이 물량 감소를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랑 유가 하락에 따라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은 믹스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올해 증익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합산 영업 기준으로 작년에 5.6조에서 올해 6.2조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4조 8천억에서 5조 2천억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감히까지는 전망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최근에 또 이제 관련된 크레딧 문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이익은 감소를 하겠지만 여전히 6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에비타를 보더라도 현대자동차가 8조, 기아자동차가 4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12조 정도의 에비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캐펙스 대비 여전히 2배 정도의 에비타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140%와 80% 정도대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완성차에 관련된 크레딧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R을 갖다가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한번 보면요, 현대자동차가 0.3배로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자동차의 PBR도 0.3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수요와 그거에 따른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현대 기아의 신차 사이클 정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패닉셀링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 관점에서도 보더라도 현대자동차의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 기준으로 5%고요. 우선주 기준으로는 8%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당 관점에서도 지금 현재 중도의 주가는 바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1개월 동안 주가가 40% 이상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가 차종의 신차 출시를 통해서 믹스 개선과 수익성 향상은 진행형이다 라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 0.3배의 낮은 밸류에이션과 우선주 기준으로 8% 중반의 배당 수익률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자동차 업종은 현저하게, 물론 이제 마켓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자동차 주식들만 봤을 때는 현재 히스토리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오버잇 의견 계속 유지를 하고요. 타픽은 제너시스 라인업에 대해서 좋게 보는 현대차를 최우선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친환경차 부품군의 성장이 기대되는 현대모비스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